안녕하세요. NIB 초대석의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고남석 연수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연수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별한 구정 목표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예, 올해는 민선 7기 첫 해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국제도시답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특구답게 교육 경쟁력을 갖추고 또 아이들의 인성을 중시하는 그런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이 충만한 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공연장과 관련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실제 예술인들이 마음껏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또 주민이 직접 문화를 생산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연수구는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구가 내년에 열리는 거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저희 연수구에서 구 단위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2월 20일까지 신청하고 3월에 교육부에서 선정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추세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변화에 걸맞는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는 앞으로 유네스코 학습 도시이기도 하고 또 2003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동안의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과 다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각 도시들이 함께 모여서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과 또 자랑거리들을 함께 모아서 한자리에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본인이 원하면 어떤 곳에서도 평생학습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획기적인 해로 만들어 볼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평생학습 도시로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을 써주시고 계시네요. 네, 이번에 그리고 연수구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조직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우리 연수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서를 좀 더 강화하고요. 또 주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견들을 발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을 공동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좀 더 강화하고 또 문화예술 분야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네, 단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올해 연수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문화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는 하지만 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은 아무래도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그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을 만들어내고 그 재단이 문화의 내용과 또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창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그런 루트들을 개발하고 또 그들과 함께 문화예술이 좀 더 35만 연수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화재단 설립이 연수 구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3월부터는 공유 전기 자전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네.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미 공유자전거 1000여 대가 네.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를 누비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잘 확충되어 있고요. 또 전 주민에게 자전거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카카오 쪽에서 먼저 전기 자전거를 우리 연수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제안이 있어서 3월부터 현재 있는 전기 자전거뿐만 그냥 일반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가 함께 공유 자전거로서 우리 연수구에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전거를 실제 교통수단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탄소 저감 정책이나 또 이런 자가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통 문화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바꿔갈 수 있는 중대한 변화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기 자전거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도 회사 출근할 때 자차보다는 예, 전기 자전거 그렇습니다. 한번 이용해 예. 봐야겠네요. 예, 아주 간편하고요. 네. 페달은 밟아야 가지만 굉장히 빨리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기 자전거니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GTX 비노선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인천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연수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사실 국민의 45%가 서명 운동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이 GTX-B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수도권에 대한 제외 정책에 따라서 배제됐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서울역까지 지금 왕복으로 4시간씩이나 길거리에서 쏟아붓는 이런 형태는 도시의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에 갈 수 있는 이 교통혁명을 담보하는 GTX-B 노선은 반드시 우리 인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우리 인천, 연수구로 27분 만에 들어옴으로 해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고 또 100세까지 사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를 위시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해서 그야말로 뉴욕과 같은 경제 수도의 역할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 상반기 내에 GTX-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 인천시장 또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이어나갈 계획이신 예. 거죠? 이 GTX-B는 우리 인천의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고 각자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조속히 착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송도 석산이 개발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장기간 문제가 조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지금 송도 석산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인천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인천의 그 좀 흉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하고 협의하에 저희가 1단계로 그 텃밭을 만들거나 힐링 캠프를 만들어서 도시농업의 형태를 일정하게 진행함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의 흉물의 이미지를 좀 주민의 힐링 공간으로 그리고 도시농업 공간으로 바꿔냄으로 해서 주민의 접근성을 좀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 벽면과 관련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단계 3년간 어쨌든 도시공사하고 협의하에 만들어내기로 했기 때문에 점차 이 석산을 그야말로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 이번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문제다 네. 보니까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는 연수 구민들도 좀 염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송도 유원지 중고차 수출 단지도 좀 문제가 많은데요. 네.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송도 석산하고 이 문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80만 평에 가까운 이 땅이 전부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원지 지구로서의 허파 역할입니다. 네. 이 부분은 다 땅은 자동차는 자동차가 있어야 될 땅이 있는 거고 또 사람이 즐겨야 되는 유원지는 유원지대로 남아야 되는 게 그게 도시계획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중고 자동차가 들어서 있는 이 유원지 지구는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고 수출 자동차 협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송도 유원지 지구에서 빨리 중고 수출 자동차가 나가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또 지역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국의 80% 이상의 중고차를 지금 여기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또 중구청, 저희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의하에 이것을 어디로 적절하게 현대화시켜서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잘 이끌어내는, 견인해내는 그런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잘 정리하고 난 연후에 지금 부영까지 포함한 테마파크까지 포함한 유원지 지구를 어떤 형태든 공공성을 띌 수 있도록 잘 만들어내는 것. 그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 인천 시민에게 행복한 유원지를 다시 돌려드려서 과거에 수도권 전체에 가졌던 유원지의 명성을 되찾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해야 될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도 유원지와 함께 중고차 수출 단지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거 송도 유원지가 대표 관광지였던 만큼 맞습니다. 빨리 온 가족이 찾아낼 수 있는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미래 송도 국제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구청장님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미래 국제도시로서의 우리 연수구는 이제 첫 번째 지금 현재 신항만이 우리 연수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물동량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우리 연수구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월 26일 날 크루즈 부두가 개장하게 됩니다. 이 개장된 크루즈를 통해서 우리 인천을 모항 기지로 해서 남북 관계가 더 진전된다면 남포를 거쳐서 평양과 묘양산을 구경하고 또 천진으로 가서 베이징 중국의 수도를 구경하고 이게 또 고베나 이런 데로 가서 일본의 도쿄를 구경하는 대동북아 평화 크루즈 노선을 만들어내는 모항이 우리 인천 연수구에서 출발한다라는 의미는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시적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국제적 성격의 첫 번째는 평화다. 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을 100세로 연장하는 이런 거대한 담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이 바이오 클러스터인데 현재 삼성과 셀트론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가 이제 국제적인 생명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평화, 두 번째는 생명의 국제도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화와 생명의 국제적 관계들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로서의 국제도시의 이 컨퍼런스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마이스 산업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로의 전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는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뺏고 빼앗겨왔던 20세기의 가치를 이제 서로 공존하고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21세기 국제적 패턴의 도시로 그래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철학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담대한 사상적 도시로도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실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연수구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역적인 강점을 활용해서 하루빨리 미래 국제도시로서 꽃피우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크루즈 터미널이 개장하는데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배가 지금 들어오는 배가 지금 4월 26일 날 세레나라는 11만 5천 톤의 배가 들어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승무원이 1,500명에 승객이 한 3,000명 이상이 탑니다. 그러니까 63빌딩을 눕혀가지고 배가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아주 그 호화 유람선입니다. 이런 유람선이 오게 되면 모든 식자재와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물건들이 다 우리 인천에서 공급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타시는 분들이 인천에서 쇼핑을 하게 되고 또 머무르시게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크루즈의 정착은 앞으로 공항, 항만, 그리고 경제자구역을 포함한 이 부분에서의 소비도시로서 매력이,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루즈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하고 평화 크루즈 노선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도시로서, 평화도시 인천으로서의 위상을 저는 이 크루즈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에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평화 크루즈 노선을 국가적 국책사업으로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북미 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앞장서 나간다면 철도나 이런 다른 지역에 사는 거는 이 기간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크루즈는 배만 떠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관광 수입을 벌어낼 수 있고, 우리는 또 이 모항을 유지함으로 해서 이 4개국의 중심 도시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우리 인천이 함께 나서야 될 중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뭐 저랑 해서들 이게 잘 되면 남포로에서 평양을 같이 구경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도 껴주실 건가요? 63빌딩이 누워서 간다. 이 말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35만 연수 구민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올해 3.1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또 핵전쟁의 위기로부터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인천이 있고 그 중심에 저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가 함께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식을 서로 공유하며 문화와 예술로 공감하는 새로운 21세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로가 나누고 배려하는 도시로 연수구는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 인선 7기에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서 지방자치 으뜸도시로 완성해 나갑시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지방정부 연수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NIB 초대석 고남석 연수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